안녕하세요, 촘촘보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영상 함께 보아요. 7회에서 보영이 휴대폰 영상이 나오면서 정우의 알리바이는 깨지게 되고 용의선상에 3명이 올라가는 빼박이 됐는데요. 건호, 민수, 병무 3사람 말고 보영이의 휴대폰에 살짝 실루엣만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수호는 아닌 것 같은데 덕미일까요? 7회까지 본 후 8회 예고 시작하겠습니다. 8회에는 보영이 시신 유기범에 대한 이야기와 나겸이가 보영이 부모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민수가 엔딩 때 살해 이유가 정우 너 때문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영이 가방에 건호는 많은 것을 넣어두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더 미루지 않고 7회에 이 모든 것을 밝혀주었네요. 보영이 가방에서 휴대폰이 나오자 정우는 창고에 가서 충전 케이블을 찾고 휴대폰이 충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삼촌들이 온 것을 알게 되고 휴대폰을 창고 천장에 숨기게 됩니다. 신추와 양홍수가 오자 건호는 가방을 들고 정우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면서 시간을 벌었는데요. 건호가 재빨리 가방에서 보영이 영어책을 꺼내 정우 책장에 안 보이게 숨기는 재치를 발휘합니다. 신추호는 건호를 말리다가 건호가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고 양홍수는 정우를 화분으로 내려치고 정우가 쓰러진 사이 가방과 건호를 데리고 형구탁 집으로 향합니다. 같은 시각 심동민은 형구탁에게 가서 장례식을 그냥 치를 수 없다고 요구하며 보상금을 거론하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신추호와 양홍수가 건호를 데리고 캐리어와 함께 형구탁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심동민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건호의 돌발 행동 때문에 신추호는 화가 많이 났는데요. 형구탁과 신추호의 다툼 덕분에 하설은 하숙방에 몇 달 더 머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나겸이는 동창생들을 모두 불러놓고 정우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하지만 사실상 별로 찾을 뜻은 없어 보이는데요. 민수에게는 정우 어머니가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병무에게는 보영이 장례를 서둘러 치르도록 요청하고 다시는 두 사람이 정우에게 연락하지 말 것도 당부하는데요. 나겸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7회에서도 다 밝히질 않네요. 노상철은 정우가 걱정되어 전화했다가 정우가 다친 것을 알게 되고 정우 집에서 보영이 휴대폰을 발견하여 모든 영상과 문자, 통화 내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보영이의 하의 속옷이 보영이 영어책 사이에 있던 것을 정우가 찾아내고 그것을 노상철에게 보여줍니다. 다행히 형구탕이 무슨 일이 있는지 정우에게 왔을 때 노상철과 정우는 알게 된 사실을 잘 숨기며 의연히 넘어갔는데요. 노상철은 정우에게 신민수와 양병무를 부르도록 하여 정우는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민수와 병무의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오렌지 주스를 줘서 신민수의 유리컵과 건호의 겉옷 그리고 보영이의 속옷과 마지막으로 병무와 함께 식사하며 숟가락을 챙겨 국립과학수사대로 가게 됩니다. 노상철이 국립과학수사대에 가기 전에 형구탁은 김희도 형사를 불러 노상철이 영웅놀이를 하려 한다고 넌지시 던지며 김희도 형사를 조종합니다. 아마도 김희도 형사는 이 모든 사실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조정당하기 쉬운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김희도는 병무를 시켜 노상철을 감시하게 하고 국립과학수사대에 DNA 검사를 마친 노상철은 서류를 보는데 서류에는 숟가락과 속옷의 일치가 99.9%로 나옵니다. 아직 유리컵의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병무는 노상철의 뒤를 차로 쫓다가 노상철의 허를 치며 교통사고를 냅니다. 다행히 노상철은 다치지 않고 대려 병무를 하천 아래로 내던져 버리는데요. 그리고 8회에 경찰서로 돌아와 신민수와 양병무를 연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호의 자백으로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듯한데요. 이제 남은 것은 유기범에 관련된 것, 직접적 살인자와 살인 무기인 듯 싶습니다. 모두 예측하듯이 유기는 신추호와 양우수가 했는데요. 그래서 아들 일들보다 본인들 일로 형구탁에게 무릎을 꿇은 것 같습니다. 보영이의 증거품 속에는 유기범의 증거는 없는데요. 다만 그날 그 자리에 민수, 병무, 건호, 보영이 말고 한 명이 더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은 술자리 옆에 실루엣만 살짝 보인 덕미 같습니다. 최나겸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방조죄가 될 텐데요.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병무와 민수는 나겸이를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나겸이는 밖에서 너희를 도울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변호사와 소송 비용을 거론하여 설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심동민과 이재희를 찾아가 병무와 민수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그날 운전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리며 유기범이 따로 있고 형구탁이 모든 사실을 알 것이라고 일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심동민은 결국 형구탁을 추궁하여 신초와 양홍수의 유기 사실을 모두 밝혀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딩 때 신민수가 정우에게 너 때문에 죽였다고 이야기한 것은 보영이의 영상에 보면 보영이의 꿈은 10년 후에 결혼하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때 병무와 민수의 표정이 이상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병무와 민수는 모두 보영이를 좋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영이는 항상 다정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정우와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병무와 민수는 질투가 났고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8회에서 보영이 사건이 모두 밝혀지면서 다은이 사건이 새 국면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영실과 박형식은 보영이 사건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보고 다은이 사건 역시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다은이와 관련된 일을 더욱 철저히 은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8회 보고 다은이 사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